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언어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소위 기업의 암이라고도 불리우는 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을 설명드리려면 항상 동반하여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가수금일 텐데요. 가지급금의 의미는 지급은 했는데 임시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임시 가짜를 붙여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같은 식으로 가수금인 것은 이제 법인이 돈을 임시로 이제 받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 즉 빌려준 돈인데 임시로 빌려준 돈이고, 가수금은 차입, 임시로 빌린 돈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정확한 회계적 용어는 가지급금은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르는데,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 즉 직원에게 단기로 빌려준 돈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주주나 임원이나 직원이 빌려간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생 시점에 증빙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회사의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수금은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역시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출처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고, 대부분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둘 다 명확하지 않은 자금의 출처이다 보니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굳이 이 둘 중 따진다면 무엇이 더 안 좋은 것일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이번 주제가 가지급금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가지급금이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내용적으로 가지급금이 훨씬 더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만약 은행 담당자가 해당 기업에 이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모았는데 가수금이 한 2억 정도 잡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사는 좀 어려운데 대표가 좀 돈을 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 같은 식으로 같은 금액으로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이 회사는 돈을 빌려주면 대표가 돈을 좀 뺏어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뭐가 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이러한 맥락으로 가지급금이 더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왕 언급된 김에 가수금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법인이 주식도 100% 이제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을 통한 이제 수익 실현이 좀 제한적이고, 뭐 대출도 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뭐 투자자를 연계해서 증자마저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결국 사비를 털어서 이제 회사에 돈을 넣게 되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즉, 법인의 사정에 따라 초기 기업일수록 가수금은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 또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나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은 당연히 이제 지양하셔야 되는데, 가수금은 문제가 된다면 출자 전환을 통해서 자본으로 편입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채로 잡혀있던 가수금이 자본으로 편입이 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요 재무 비율인 부채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가수금은 상황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제 출자 전환 등으로 나름 대처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지급금은 어떨까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녀석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 쌓이는 원인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제 쌓여서 이제 인정 이자와 함께 이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가지급금에 대해 본격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4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은 증빙이 안 되는 비용이고 대부분은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대표의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되게 5억 이상의 많은 규모의 이제 가지급금이, 대표적인 원인이 그 대표님이 법인 돈으로 뭐 이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하시는 경우가 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대표님이 이제 법인 설립 전에 개인 사업자를 오래 운영하시고 이제 법인 전환하셨던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법인 운영을 예전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시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이외에도 이제 대표님이 사적인 용도의 뭐 골프 비용이나 의료비, 세탁비, 뭐 심지어 미용비 등도 증빙 안 되는 비용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대개 이제 건설업종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 증빙 안 되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해당 종업원이 뭐 신용불량자라서 소득을 신고할 수 없다고 이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사례들도 왕왕 있으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와 뭐 알바를 쓰시고 그 등본이나 혹시 통장 사본 같은 거 안 챙겨 놓으셨다가 알바와 이제 연락이 두절이 돼서 이제 누락되는 경우, 이 등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그 많은 이유로 미신고 인건비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종 비용 증빙 자료 누락이 이제 원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법무사 비용이나 뭐 수수료, 뭐 기부금 같은 거 처리하시는데 이제 영수증 안 챙겨 놓으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통상 이게 모든 업종에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리베이트 관련된 것은 접대비 성격인데요. 업종에 따라 이제 접대나 리베이트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 규모의 금액이 이제 가지급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가지급금 발생 시의 문제점을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차원의 문제는 가지급금은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제 인정이자 4.6% 정도가 되는데 그 4.6%에 준하는 이자가 복리로 이제 불어나게 돼서 발생된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법인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그 이익만큼 또 미처분 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 있을 텐데 만약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 대출 금액 대비 가지급 금액의 비중만큼 은행 이자 비용이 송금불산입, 즉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인정이자만큼은 법인세를 내야 되고 정상적인 대출에 따른 이자와 관련된 비용은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직접적인 문제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법인의 기업 진단 및 신용평가의 주요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다른 재무적인 요인이나 비재무적인 요인이 좋아도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많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뭐 신용보증기금 등 뭐 정책기관이라든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 개인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제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 대표님의 상여금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그 이자만큼 이제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경우는 미상환하게 되면 법인 차원의 이제 대손 처리가 이제 불가한데 만일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에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가지급금이 많은 채로 대표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미처분 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이제 주식 가치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속세 부담이 일단 높아지고 가지급금 자체는 상속으로 처리되면서 상환 부담이 전부 다 자녀에게로 전가되게 됩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에게 직간접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무서운 존재인 만큼 일명 기업의 암덩어리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암이라는 병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이 더 커지기 전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을 해야만 할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이 역시 방법은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갚는 방법이 있을 테고 법인의 돈으로 갚는 방법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갚는 첫 번째 방법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표의 개인 지분을 법인의 양도 및 소각해서 그 소각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일정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겠고 실행 시에 뭐 가지급금도 없애고 미처분 잉여금도 좀 줄일 수 있어서 주가를 낮추는 이런 이중의 효과가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큰 규모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현재 그 법인이 대표님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만약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의 월세 방식으로 임대를 놓고 계신다면 이것을 전세로 전환해서 임차 보증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무형재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표님 개인 소유의 특허를 포함한 이제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법인의 양도 후 양도 대가로 이제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 대가의 필요 경비율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만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대표님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법인 또한 이 특허를 무형자산으로 등재를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법인세 절세에도 이제 활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특허권이 이제 대표 개인의 자유 발명으로 취득한 이제 특허인지에 대한 이제 소명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일부 대표님들만 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표 개인이 이제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장 주식 등의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이어서 법인의 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되도록 법인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임원의 보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보수를 책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급여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시겠지만 월 300만 원도 급여를 책정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반대로 월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과도한 급여를 책정하시는 대표님들도 왕왕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유의하실 점 두 가지는 임원의 보수는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고 정관상의 그 한도와 별도의 지급 규정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부인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 원시정관 형태로 운영 중인 정관은 반드시 개정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과 소득을 책정할 때 소득세 및 준조세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건보료를 감안한 적정한 실효세율을 사전에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배당인데요. 기업의 대표는 이제 임원이자 주주로서의 역할과 권리가 있으신데 대부분의 저희 비상장기업, 즉 중소기업의 대표님의 경우 임원으로서의 보수는 책정을 해도 주주로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경우는 저는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정한 보수와 배당을 섞어서 소득을 디자인하는 것이 절세의 원칙이자 가지급금을 줄여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인데요. 예전에는 그 중간정산을 활용해서 많은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금은 중간정산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등 보증금이 필요하다든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제 이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 시에 가지급금을 상환의 수단으로 많이들 활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퇴직금은 대표적인 분류과세로 이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법인의 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저세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유상감자나 감액배당, 이익소각 등 주주로서의 이제 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유상감자나 감액배당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자체가 많을 경우에 이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어서 실제 활용상의 조건이 맞지 않는 법인들이 많은 반면에 자사주를 통한 이익소각은 이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좀 높아서 많이들 검토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님의 가지급금의 경우 배우자가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배우자와 이제 대표님 간에 10년 합산 6억까지의 이제 증여공제를 활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이익소각이 이제 조세 회피 이후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이제 쟁점이 좀 되어 왔는데 자사주에 대한 매입부터 소각 시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한 1년 정도는 수중자가 이제 주주로서의 실질을 이제 준수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해서 기장이 이제 잘못된 것을 좀 찾아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제 조정하는 경우인데 증빙이 좀 부실한 경우에는 이후 가산세가 이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실 때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지급금은 속성상 그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기에 대표님들이 가지급금 자체를 등한시하시다가 이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암덩어리처럼 커지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참고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 되는 만큼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상환학교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